자녀와 대화 잘하는 엄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아이가 하는 말을 반복 되풀이한다. 여섯 번째로 아이가 하는 말을 정리하여서 언어로 치환해 준다. 일곱 번째로 아이가 하는 말에 과대 해석이나 축소 해석이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여덟 번째로 아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서 지시어나 금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재밌게 대화를 잘하는 엄마는 아이가 하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엄마 더워. 그럼 더워? 아팠어? 아팠어? 배고파? 배고파? 친구 때문에 화가 났어? 친구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아이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한번 되풀이해 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 마음, 아,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엄마는 내 편이야.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자기 긍정 의식이 커집니다. 자긍심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그 누구 인정보다도 엄마 아빠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이는 인정받았다는 느낌만 있어도 대만족이에요. 대화의 폭을 조금 높이려면은 대화가 이어지면서 다음에는 한마디 더 첨가해서 되풀이해줘 보세요. 예를 들면은 넘어져서 아팠어. 어머, 이런, 넘어져서 많이 아팠구나. 이렇게 많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주는 거예요. 엄마가 더 많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다.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아니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조금 아팠어. 어머, 넘어졌는데 조금밖에 아프지 않았다니. 야, 우리 아들 씩씩하네. 대화에 무조건 수긍해 주면서 그 말을 한 번 더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자녀와의 대화의 기술. 만약에 이런 기술 없이 다 큰 아들에게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왜? 또 뭐? 나중에. 좀 더 심한 경우는 무대답입니다. 내 자녀가 이런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거 아세요?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면서 아이와 대화 나누다 보면은 점점 아이들은 표현력이 좋아지고 엄마와 대화하는 것이 무척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와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엄마 입장에서 대화를 끌고 나가면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 말이 안 통하는 우리 엄마. 다음은 여섯 번째로 아이가 하려는 말을 정리해서 언어로 치환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수록요, 단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표현 기술이 떨어집니다. 앞뒤 말이 안 맞을 경우도 그래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아이가 싫어, 안 할래? 싫어? 알았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면 안 돼요. 하기 싫다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고 싶지만 지금 자신이 없어. 하고 싶지만 무서울 것 같아. 하고 싶지만 혼자 하기는 싫어.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괜히 창피한 것 같아. 기타 등등 싫어 하는 이 한마디의 말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적고 표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내 아이의 마음을 명료한 문장으로 한번 치환해 줘 보세요. 아, 지금은 하고 싶지 않구나. 그럼 우리 다음에 해볼까? 엄마와 함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엄마가 찾아서 아이의 마음을 말해주는 그런 엄마. 아이의 마음과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아이의 어휘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간혹 아이들은요, 어떤 행동을 해놓고 이유 없이 떼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엄마가 그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찾아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생떼 쓰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덤벼고 싸움을 걸고 또 바닥에 누워 떼쓰거나 분해서 발을 동동 구리는 이런 아이가 있죠. 그것은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아이의 행동이나 짜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엄마가 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아이의 행동이나 짜증은 줄어들고요. 언어를 사용해서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4살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옆집 아줌마가 저희 집 놀러 왔어요. 소변 마렵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데려가더라고요. 잠시 후 아이가 떼를 쓰면서 엄마를 때리고 울고 불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이 엄마가 소변을 본 뒤에 아이의 손을 씻겨준 거예요. 둘에게 신경전이 벌어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손을 씻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아직 작고 어리니까 아이의 의견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을 씻겨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 우리 땡땡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주 주도력이 뛰어난 아이네요. 근데요, 그 엄마가 그 멋진 주도력이 있는 우리 아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손 씻기를 왜 엄마가 대신해 줬을까? 그 아이는 내 마음을 알아준 옆집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표현하지 못한 건 엄마가 말로 만들어주세요. 자, 7번째로는요. 아이가 하는 말을요. 과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대화 나눠보세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아프다고 울어요. 엄마가 더 놀라서 시소를 때리면서 호들갑을 떠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소를 왜 때려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엄마의 그 호들갑에 아이가 더 쫄아버려요. 축소 해석한 엄마. 괜찮아, 괜찮아. 아이가 아프다고 우는데 무심기 괜찮아 하면은 아이는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아이의 기분을 항상 먼저 이해한 다음에 사실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바라보고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그렇게 과대 해석도 하지 마시고 너무 무심하게 넘어가 버리는 축소 해석해버리는 엄마가 아닌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산뜻하게 그러면서도 자상하게 대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세요. 다음 8번째로는요. 아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시하는 말이나 금지하는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어머 해 이렇게는 자 어머 하자 빨리 일어나 보다는 자 일어나야지 빨리 가 보다는 자 우리 이제 가야지 꾸물꾸물 거리지 말고 빨리 옷 입어 보다는 아 좋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갈아입는구나 자 뭐뭐 하자 와 너무 좋다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 엄마 말 잘 들어 식의 지시어라든가 하지마 하지 말랬지 또 하네 엄마가 몇 번 말해야지 알아듣겠니 라는 금지어를 엄마가 사용하면 우리 아이 속에 갖춰져 있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마와 말하기 싫어집니다. 어릴수록 이런 경우는 이유 없이 때를 쓰다가 점점 자라면서 아 우리 엄마와 함께 대화하면 왜 이렇게 의욕이 꺾이지?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은 말 안 통하는 우리 엄마 내 마음 몰라주는 우리 엄마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대하고 싶은 1순위가 엄마라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엄마. 어릴 때부터 조근조근 대화해보는 그런 엄마 되세요. 탁월하게 자녀를 키워주실 우리 엄마들 화이팅입니다.